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1시간 30분인데, 최대한 세일즈포스 개발자 업무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지금의 세일즈포스 개발자가 사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랑,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거는 조금 이제 그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제가 딱 세일즈포스 업무를 2018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딱 지금 7년째, 8년째 되고 있는데, 첫 했던 프로젝트 사례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려고 해요. 그 고객 이름도 나올 거고 실제 문제가 뭐였는지도 나올 거고 그다음 결과물도 있어서 뭐 봐주시고 그다음 질문 있으시면은 뭐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그때보다는 이제 지금 많이 달라져서 일단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항상 세일즈버스는 땡큐를 제일 처음에 하죠. 그래서 그 전통에 맞게끔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제 소개부터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일즈버스를 2018년에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과정에서 사실 솔직히 뭐 병거님도 한 3시부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얘기할 텐데 제가 첫 30분만 있다가 뒤에 30분은 나가줄게요. 어차피 상사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네. 눈치를 보고 제가 3시 30분에 나가줄 텐데 지금은 뭐 병거님도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거의 개발을 안 해요. 혹시 솔직히 진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막 100% 같은 경우는 10%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90%는 고객의 요건을 이해하는 게 한 50% 걸리고 40%는 거의 설계고 그 다음 10%는 이제 정말 뭔가 특별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만 개발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보고 계시지만 사실 처음에 세일즈버스를 시작하면서 원래 개발자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영업도 하게 됐고 기술 영업도 했고 설계도 했고 그다음 아예 출장 가서 BM도 했고 등등 하면서 그래서 이상한 취미가 생긴 거예요. 막 세일즈버스 서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서티 몇 개일까요, 저는? 그냥 대충. 총 서티수 아시는 분, 세일즈버스에서. 한 60개 넘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어드민 개발자 다셔야 되죠. 그쵸? 3개 다셔야 돼? 아니면 2개예요? 3개죠. 어드민, 앱 빌더, 그다음 개발자죠. 그쵸? 저는 몇 개일 것 같아요? 15개. 질려네. 40개는 너무 오버고. 32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탄 거는 얘예요. 세일즈포스 아키텍트 과정을 이제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이거는 직접 세일즈포스 그 컴퓨터로 그냥 시험만 보고 달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키텍트 내용을 지금 한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까지 갖고 있고 그 다음 주말에 저는 사실 개인 삶이 없어요. 주말에도 나와서 거의 토요일날 스터디하는 그룹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혹시 그 솔로이신 분들 있으면 15일날 우리 다음 모임이거든요. 네. 그 어디서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오시면 네, 같이 공부하면 네,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제일 처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8년에 아이토맥스에서 사실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아이토맥스를 다들 아시죠? 솔직히 세일즈포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다 아실 텐데 아이토맥스에서 이제 처음에 일반 개발자로 들어갔다가 그 연구소장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 아이토맥스의 지원을 받아서 트레스를 독립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레스의 거의 70% 직원이 거의 다 아이토맥스에서 오신 분들이고 그 다음 새로 이제 오신 분들도 사실 세일즈포스 커뮤니티에 되게 가까운 분들로 지금 구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여러분들 같은 이 세일즈포스에 있는 분들 잘 응원을 해주신 덕에 국내 유일 세일즈포스 MVP거든요. MVP 뭔지 모르시죠? 그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농구나 야구. 야구에서도 자주 나오는 용어죠, MVP. 그 제일 가치 높은 전문가라는 의미인데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250명이 있어요. 한국에서 저 유일해요. 네, 그건 다 여러분들의, 네, 여러분들 같은 트레일블레이저들의 응원 덕분에 그렇게 된 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박수. 네. 마지막에 끝날 때,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세일즈포스 개발자랑 제가 보기에는 일반 개발자는 차이가 엄청 커요, 솔직히. 이거는 완전 이제 기술 스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건 실망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일반 개발자는 사실 90% 개발, 저도 원래 일반 자바를 하다가 그 다음 세일즈포스에 넘어왔거든요. 일반 자바 세계도 지금 저는 그리울 때가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 둘 다 솔직히 말하면 되게 달라요. 일반 개발이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 예를 들면 자바를 기반을 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자바로만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알아야 되고 자바의 자기 텍스트를 알아야 되고 뭐 기본적으로 스프링도 되게
그 컴포넌트가 많죠. 일반 코어부터 시작을 해서 MVC도 있고 웹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등등. 그다음 그걸로는 끝나지는 않아요. 데이터베이스까지 제가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다음 이제 로직 부분, 즉 자바 부분이랑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JDBC 통해서 연결하는 거는 제게서만 볼 수 있고 근데 실제로 업무에 나가다 보면은 Hibernate 그다음 더 등등 이제 ORM 솔루션들이 있어요. 요즘 더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했을 때는 이제 하이버네이트로 많이 했었고 그다음 마이바티스라는 것도 있었고 이건 혹시 자바 공부 재밌게 해보신 분들 있으면 잘 아실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떤 언어로 나오든 똑같이 있어요. 파이썬 세계에도 있어요. 파이썬이 이제 기본적인 자바 대신을 해주면은 기본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스프링 같은 거를 뭐 예를 들면 패스트 API나 아니면 장고나 아니면은 더 지금 유명하게 쓰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와, 장고가 제일 유명했었는데, 근데 거의 지금 웹 서비스로 넘어가면서 패스트 API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ORM을 이제 SQL 알키미라는 것도 뭐 등등. 그건 어떤 언어든 똑같아요. 자바스크립트도 자기만의 세계가 있고. 근데 이 모든 거는 바뀌지 않은 게 뭐냐 하면은 비즈니스 부분보다 웬만하면 여건만 잘 돼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코드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일반 개발자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세일즈포스 개발자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솔직하게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일반 개발을 하다가 세일즈포스 개발로 넘어온 이유는 우리가 왜 개발하고 있는지를 되게 많이 고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엄청 재밌었죠. 자바로 딱 시작을 해보니까 뭔가 되게 어려운 작업을 주시고 아 이건 할 수 있을까 하고 했는데 되게 잘 되고 그러면 뭐 회사에 있는 과장님이나 등등 분들한테 칭찬 듣고 아 저는 모든 걸 개발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1년 지나다 보니까 거의 모든 작업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다 표준이 있거든요. 나오라는 게 있고 DA라는 게 있고 이건 자바 하시는 분들이 뭔지 아실 거예요.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 메소드 명도 제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도 있고 변수 명까지 이미 나와 있어요. 왜냐? 한국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혁신을 지금 막아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생각을 하게 된 게 우리 왜 개발을 하지? 그냥 코드를 쓰기 위해서 개발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한글 아니면 워드로 뭔가를 작성할 때 제출을 하기 위해서 안 하시잖아요. 아, 제출을 하기 위해서 하시나? 아무튼 그건 더 다른 문제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한테 이 요건이 왜 왔고 누구로부터 왔는지 즉 비즈니스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게 시스템이죠. 근데 시스템이 뭐를 지원을 해야 돼요? 프로세스를 지원을 해야죠. 근데 프로세스를 누가 정하고 그 프로세스대로 누가 일을 할까요? 사람들이요. 아니 솔직히 그냥 대놓고 보면 사람들이요. 그래서 시스템, 프로세스, 그다음 people, SPP라고 하는데 시스템, 프로세스, 사람인데 근데 일반 개발자는 웬만하면 시스템이랑 프로세스까지만 알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개발하는 걸 어차피 비즈니스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제가 사실 처음에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한 회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도 아마 여러분들 지금 하루에 제가 딱 자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어디 나가도 다 AI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딱 2시간 돼가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최소 3개 이상 AI 솔루션을 썼을 거예요. 최소 3개 이상. 이메일 쓸 때나 아니면 질문할 때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나 아니면은 이미지 보정하거나 등등. 즉 3개 이상 쓰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옛날에 우리가 개발했던 거랑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가 일반 사용자용으로 나왔던 앱들이 지금 다 회사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은 컨슈머 앱에서 엔터프라이즈 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슬랙, 노션. 노션 쓰시죠? 근데 노션은 지금 돈을 어디서 벌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벌고 있는 거 아니에요. B2B용으로 벌고 있어요. 근데 그 B2B에 있는 노션이 다를까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거랑? 다르지가 않아요. 얼마나 잘 설정했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접근이 바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건을 정하고 그 여건대로만 개발했던 완전 이제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그때 이제 J2EE 나왔던 시기에 Java to Enterprise 그 세대랑 지금 있는 세대가 달라졌는데 근데 그거를 제일 먼저 생각할 때가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나오는데 1999년에 마크 베니오프라는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오라클에 있을 때.
기업들이 다 자기만의 요건을 가지고 오는데 그 요건에 맞게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위에다가 조금 레포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팔고 있는데 이건 또 비싸고 만들어질 때까지 1년 걸리고 근데 1년 안에 이 회사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는데 이 달라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요건을 가져오면은 이거를 언제 우리가 반영하지? 물론 회사 입장에서 좋아요. 오라클 CEO 회장이 지금 라리 엘리선 한 2주인가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자 같은 딱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 회사한테만 줬고 근데 나머지 사업가들한테 즉 일반 사람들한테 안 줬죠. 이걸 바꾸자라고 만든 게 뭐냐면은 사스예요. 즉 우리가 하나만 개발을 해놓고 조금만 수정할 수 있게끔 근데 웬만한 부분들을 표준을 잡고 개발을 하자라고 탄생한 게 세일즈포스예요. 그때 제일 처음에 사스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도 마크 베니어프예요. 근데 지금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회사 어디예요? AWS예요. 맞아요. 근데 AWS 언제 시작했을까요? 제가 들리지 않으면은 2005년이에요. 근데 세일즈포스 언제 나왔어요? 1999년에. 아마존이 제일 2005년에 나왔을 때도 하나만 제품 가지고 나왔어요, 시장에. 그 제품이 뭘까요? S3예요.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 쓰시죠? 그거랑 똑같은 제품이에요. 그냥 UI가 조금 구린, 네. UI가 조금 구린 구글 드라이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만 가지고 나왔어요. 물론 지금 AWS 제품이 지금 한 300개 넘겠죠? 300개 넘을 때인데 근데 그때 6년이나 늦은 거예요, AWS가. 이거를 제일 처음에 이제 사스라는 개념을 만들고 즉 회사들한테 한 번에 엄청 크게 인프라도 사고 요건도 정리하고 그거에 맞게끔 개발하고 1년 버리고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일단 당장 계약만 사인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죠. 즉 누가 우선이에요? 시스템 프로세스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으로 시작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일즈포스 개발자는 일반 개발자랑 다른 점이 이제 제가 조금 너무 길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 중점을 말씀드려보면은 비즈니스 개발을 하는 사람이 세일즈포스 개발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그거를 보면서 세일즈포스가 저랑 맞냐 안 맞냐를 생각하실 때도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기술적인 부분보다 비즈니스를 이해하려고 더 많이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일즈포스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세일즈포스 개발자라서 성공의 비밀이에요, 솔직히. 제가 첫 프로젝트도 얘기해 줄 텐데, 네, 많이 놀라실 거예요, 아마도.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이 다 세일즈포스에서 기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0부터 제가 개발하거나 아니면은 0부터 제가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다 사라져요. 이 부분들을 그냥 설정만 하고 최대한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그 비즈니스에 필요한 로직에만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개발할 때. 그게 제일 큰 이제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현실적인 얘기로 넘어갈게요. 왜냐면 세일즈포스 개발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그 교육 과정이 여러분들이 3개월이죠. 4개월이에요. 뭐 AI에 대한 이제 한 달을 딱 빼면은 세일즈포스에 대한 거를 거의 3개월 배우실 텐데 그래서 그 세일즈포스 개발에 뭐뭐 있는지 컴포넌트들이 뭐뭐 있는지 그걸 얘기해봤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보고 계시니까 지루해서 현실적으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을 끝나셨어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게 세일즈포스 개발자로 일할 수 있는 게 3가지예요. 딱 3가지인데 고객사에 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객사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지금 많이 있죠, 솔직히. 제일 엄청 많이 세일즈포스 개발자를 대량으로 사람에 대해서 대량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네, 엄청 많은 개발자들이 있는 이제 고객사 회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현대예요. 현대자동차. 근데 현대자동차는 아쉬움이 있죠. 신입을 안 뽑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현대는 IT 팀도 있지만은 현대의 이제 IT 솔루션에 특화된 회사도 따로 있어요. 현대 오토에버. 그렇죠? 오토에버에서 세일즈포스 개발자가 거의 100명 가까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다음 두 번째 대표적인 데는 삼성도 원래 많았는데 근데 지금 LG가 더 많아졌어요, 솔직히. 그 다음 LG도 동일한 시나리오예요. 근데 신입으로 간 분들도 몇 명 있었어요. 물론 조금 예외라고 하지만은 LG CNS가 즉 현대랑 똑같은 시나리오죠. 그 다음 완전 고객사들도 있어요. 완전 고객사들이라고 하면은 이건 제가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람인에 들어가시면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세일즈포스 개발자로 가실 수 있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고객사가 있다. 이거는 제일 솔직히 보면은 제가 이제 봤을 때 밸런스가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업무가 이제 한 가지만 있고 그 회사에 해당되는 영역을 제가 잘 이해하고 그 요건에 맞게끔 세일즈포스 개발을 진행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한 대를 이름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쿠팡이나 배민도 있어요. 그쪽도 세일즈포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있고, 나머지는 혹시 영어도 알고 그 다음 세일즈포스 개발, 즉 코딩을 하는 것보다 뭘 개발하는지를 제가 알려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물론 신입으로 가는 거는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경력을 조금 쌓고 가실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특히 영어를 알면은. 지금 당장 사람인이나 링크드인에 들어가셔도 한 세 군데를 제가 오전에 확인을 했어요. 샤넬 있고 류비통 있고 MCM 있어요. 다 여자들한테 들리는 목소리죠. 네. 여자들 많은 회사들이죠.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사실 한국에서 80%, 90%다 여기로 가요. 파트너사로 가는. 즉 아이투맥스도 파트너사고, 대유도 파트너사고, 니케이 BMC도 파트너사고, 우리 회사 트레슬도 파트너사예요. 파트너사들이 거의 한국에서 제일 큰 비중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기에 가면은 좋은 점이 뭐냐? 세일즈포스를 엄청 다양하게 더 깊게 알 수 있는 장점. 즉 바로 고객사로 가는 게 조금 경력 부분이나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필요한 경력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건 사실 나쁜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케이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다가 아예 지금 미국 본사 아니면 유럽에 있는 다른 이제 본점으로 가신 개발자들도 있어요. 제 동기들, 네, 아이투맥스에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즉 현대 유럽 아니면 삼성 아메리카 저기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넘어서 그런 경우도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세일즈포스인데, 여기가 사실 제일 좋죠. 근데 여기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0이에요. 왜냐? 한국에서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말을 해야 되지만 세일즈포스 코리아가 하는 일이 99% 영업이에요. 라이선스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가 아니에요. 물론 딜리버리 조직이 있는데, 근데 그 딜리버리 조직도 오로지 아키텍트들만 파트너사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보내요. 즉 세일즈포스 코리아에서 아키텍트들이 와서 설계나 아니면 특별한 뭔가 특히 컴플라이언스나 아니면은 뭔가 그 보안에 해당되는 영역들을 잡아주는 역할만 하고, 근데 모든 개발을 다 여기서 하는, 아니면 내부 개발자들이 있으면은 여기서 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사 중에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딱 갈만한 고객사가 있는데, 근데 올해 하반기는 안 열렸어요. 내년 상반기를 보시는 게 맞을 텐데 SK가 있어요. 네,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네, 아무튼 오케이. 그러면 세일즈포스 개발자라고 해도 되게 다양해요. 세일즈포스 플랫폼 개발자 영역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왜냐면 한국에서 80%예요, 솔직히. 즉 세일즈포스 플랫폼 개발자. 저도 사실 플랫폼 개발자고, 병건님도 플랫폼 개발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 다 나머진 경우는 되게 예외라고 봐도 되는데, 근데 혹시나 한국에서도 지금 엄청 투자 중이다 보니까, 왜냐면 플랫폼, 세일즈포스 플랫폼 자체를 도입한 재벌들이 안 남았어요, 솔직히. 한국에 있는 재벌들이 다 세일즈포스를 이미 도입을 했고, 그 다음 GM 영역에서도 이제 딱 시작을 했는데, 안 들어간 데가 다 두 군데만 있어요. 역시 금융이랑 공공기관들. 그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겠죠. 네,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고. 근데 GM에서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영역들에 이제 세일즈포스가 조금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 열정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위기이면서 기회일 수도 있고, 왜냐면 그쪽에 지금 전문가들이 없거든요. 플랫폼 개발자들이 한국에서 되게 많은데, 여기서 제가 뭔가 우수한 경쟁력을 제가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른 영역들을 보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근데 리스크가 있어요. 아직 시장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더 위기가 기회 될 수도 있어요. 한번 풀면 최고의 이제 스타가 되는 거예요. 네. 도전스러운 분들한테 이제 나머지 영역을 봐주시면 되는데, 하나씩 이제 설명드리면은, 세일즈포스 플랫폼 개발자는 자바스크립트랑 에이펙스로 세일즈포스의 기본적인 세일즈 클라우드나 서비스 클라우드나 아니면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위에서 개발하시는 분들이에요. 커머스 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요. 얘는 사실 이 말이 세일즈포스 그 오피셜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이 사진인데, 이 말이 조금 안 맞다고 제가 생각해요. 왜냐면 커머스는 세일즈포스 세계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B2B 커머스가 있고 B2C 커머스가 있어요. B2B는 말 그대로 회사들 간에,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칩을 팔잖아요. 그 칩을 그냥 편하게 들어가서 주문할 수 있게끔 그냥 쿠팡처럼 이커머스를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못 들어가죠.
엔비디아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B2B 커머스예요. 그렇게 하는 사이트가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기반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를 개발하려면은 APEX란 자바스크립트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익스피리언스, 즉 B2B 커머스는 사실 커머스 클라우드 개발자에 딱 빼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커머스 클라우드 개발자는 누구냐? B2C 커머스 개발자예요. B2C 커머스는 세일즈포스 플랫폼이랑 완전 달라요. 왜일까요? 맞아요. 인수 딱 답, 100% 답이죠. 인수를 했기 때문에. 디맨드웨어라는 솔루션이 있었어요. 그거를 세일즈포스가 2016년이나 15년에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쇼피파이 경쟁사예요. 네. 근데 쇼피파이보다 가격이 많이 비싸고 그다음 공부하는 내용도 조금 어려워요. 네.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만한 엄청난 큰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대형 고객사들이 엄청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각 코카콜라도 있고 아디다스도 있고 류비통도 있고 샤넬도 있고 라코스테도 있고 구찌도 있어요. 네. 제일 비싸고 트랜잭션이 많고 그다음 어떻게 보면 이름을 누구나 말해도 다 아시는 분들이죠. 그 B2C 커머스, 세일즈포스 B2C 커머스로 돼 있어요. 여기는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혹시 공부하는 거를 이거 어떻게 움직여요? 오케이. 커머스 클라우드를 공부를 하면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제가 하는 팁을 알려주면 얘로 먼저 회사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얘를 공부하면 돼요. 네, 노는 거를 조금 이제 빼야죠. 그 다음 주말에 무조건 그 세터데이 스터디에 나오고, 네. 표정이 다들 안 좋아졌었는데. 웃고 있는데 마음이 울고 있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커머스 클라우드 개발자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한번 들려고 하다가 시장에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됐으면은 한국에서도 엄청 큰 속도를 받을 텐데, 뭐, 고객사 이름을 얘기해도 돼요. 아모레 퍼시픽. 네, 도입을 고민을 하다가, 애도비에 B2C 커머스 제품이 따로 있어요.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였지? 마케토인가요? 아니요. 마젠토. 맞아요. 마젠토. 네, 마젠토라는 건데 지금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쇼피파이 다음이에요. 쇼피파이는 사실 너무 쉬워서 구축하기가 뭐 기본 템플릿들이 있기 때문에 구축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 설정하기 쉽죠. 그래서 점유율로는 쇼피파이가 우커머스라는 것도 있는데 근데 우커머스는 조금 예외적이고 쇼피파이가 있고 마젠토가 있고 그다음 디맨드웨어가 지금 점유율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선택을 했죠. 아쉽게도. 저도 그래서 저녁에 얘를 공부하다가 도입을 해야지 하고 했는데 이제 도입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 공부를 저도 그만했어요. 한 5년 전에.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마케팅 클라우드 개발자가 있어요. 여기는 이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뭐 그 컨텐츠, 디자인, 그다음 고객한테 엄청 많이 괴롭히면서 이제 귀찮게 하는 SMS 보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시면 네, 얘를 하시면 돼요. 얘도 수요가 없지는 않아요. 선배였는데 제가 아이투맥스에 들어가고 나서 한 3개월 지나고 갑자기 멘치 간다고. 원래 마케팅 개발자였어요. 지금 멘치에 계세요. 네, 멘치 코리아에. 부럽다. 네. 아무튼 마케팅 클라우드 개발자도 있어요. 한국에서. 엄청 많이 쓰고 있는 데들이 있는데 제가 또 아는 이쪽도 보시면 네, 그 농담이고 네. 그 다음은 슬랙 개발자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따로 저는 롤로 가져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되게 작아요, 영역이. 저는 지금 이따가 더 말씀드릴 텐데 저한테도 그 질문이 왔더라고요. 질문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제 지금 AI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도 저는 이 세일즈포스, 슬랙, 그 다음 에이전트포스 이 세 개가 붙어서 갈 거다 미래. 저는 전망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다음 UI, UX는 대화예요. 그게 채팅이 됐든 목소리가 됐든 맞아요. 보이스가 됐든 대화예요. 근데 대화 회사 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슬랙. 네. 그 슬랙이 이제 에젠틱 OS 대신 이제 해드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뮬소프트가 있고 그다음 테이블로가 있는데 이 둘 다 자기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즉 제가 개발자 되고 싶다라고 이 뮬소프트나 아니면 테이블로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개발을 되게 좋아해요. 코드 쓰는 거를. 근데 그거와 동시에 엄청 큰 시스템들을 연계하는 걸 제가 좋아한다. 인테그레이션이죠. 즉 인테그레이션 개발에 더 관심이 많다.
여기도 사실 엄청 되게 핫한 영역이에요. 사실 경력이 더 올라갈수록. 뮬소프트도 공부를 해보는 걸 제가 추천드려요. 근데 얘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얘는 지금 시장이 없으니까. 근데 얘는 그나마 공부하기 좀 쉬워요. 커머스 클라우드보다. 네. 그 다음은 테이블로는 이제 동일한 내용인데 저는 데이터 분석에, 데이터에, 그 다음 더 신기한 게 데이터의 시각화하는 거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테이블로 개발자가 또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네. 특히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뭐냐? 테이블로 시장도 커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세일즈포스가 못 들어갔던 두 군데. 금융이랑 공공기관. 다 써요. 안 쓰는 금융기관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 공공기관들도 엄청 써요. 여기서. 그래서 테이블로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전 세일즈포스 개발자 되고 싶어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도 인터넷에 가서 다른 대답했던 분들의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세일즈포스 벤 보셨죠? 아마 슬랙에 구글에 세일즈포스 관련한 내용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세일즈포스 벤이라는 포탈이 나와요. 엄청난 큰 포탈인데 그 세일즈포스 전문가들의 포탈이에요. 세일즈포스 그 관련이 없고 즉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포탈이 아니고 오로지 세일즈포스 뭐 여러분들 저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포탈인데 여기서 그 모든 세일즈포스 개발자들 대상으로 섭외를 진행을 했어요. 2013년에 작년이죠. 그 작년에 나왔던 내용 기준으로 이제 가지고 온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질문들이랑 답변들 기반으로 전 세계 세일즈포스 개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세일즈포스 개발자에 대한 정의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은 세일즈포스 개발이 우리가 계속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뭐 DB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 보안적인 부분들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비즈니스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개발하면 된다라고 해도 세일즈포스 개발이 어려워요. 그래도. 왜냐? 비즈니스가 어려우니까. 근데 비즈니스 외에 더 뭐가 어렵고 그 다음 세일즈포스 좋은 세일즈포스 개발자 되려면은 뭘 해야 되냐? 라는 질문에 전 세계 세일즈포스 개발자들이 답을 해준 게 일단 사스로 넘어오면서 사스는 딱 특정한 표준을 가지고 그 표준 안에서 우리가 일부만 수정하거나 일부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이 그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 표준이 좋게 말해서 표준이지만 나쁘게 말하면은 제한들이에요. 예를 들면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월세 사는 거랑 전세 사는 거랑 아예 매매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임대하시는 분들. 여기서 집 임대하시는 분들. 그냥 월세나 전세나. 다들 작아요? 부럽다. 농담이고 저도 임대라서 뭐 집에 엄청 제 와이프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거 벽에다가 제가 딱 걸려고 이제 나사로 딱 툭툭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제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스도 제가 인프라를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플랫폼을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표준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제한들이 많아요. 그러면 세일즈포스 제한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세일즈포스 개발자가 누구냐 하면은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고객의 비즈니스 요건을 이해하고 그다음 세일즈포스 플랫폼의 제한들, 즉 리밋들이랑 싸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밋들이 엄청 많아요. Salesforce Limitations라고 치면은 700개 이상 나오는 개발자 가이드가 있어요. 네, 그 리밋들을 웬만한 대표적인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외우신다? 그 700개를 딱 다운로드 하시고 세일즈포스에서 GPT스가 있잖아요. 저기다가 그 PDF를 올려버리고 걔한테 물어보면서 설계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개발해 보려고 하는데 DML 뭐 예를 들면 막 50개 쓸 것 같아. 문제가 안 되나 하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도 돼요. 네. AI를 써야죠, 우리가.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거 공부할 게 많아요. 이것도 좋게 말해봅시다. 세일즈포스는 사스 솔루션이다 보니까 1년에 3번 업데이트 하거든요. 1년에 3번 업데이트 하는데 그냥 농담 안 하고 지금 인터넷에 세일즈포스 릴리즈 업데이트라고 치시면은 한 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릴리즈 업데이트라는 문서를 인터넷에 내요. 이번 릴리즈 업데이트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제가 PDF를 다운로드 해봤는데 1300페이지예요. 플랫폼 영역만. 뭐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겠죠, 세일즈포스가.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할 게 많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다시 첫 번째랑 관련성이 있는데,
세일즈포스는 표준 솔루션이잖아요. 사스 솔루션이다 보니까 세일즈포스에만 해당되는 개발 툴들이나 개발 스킬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바 어디서든 다 쓰잖아요. 근데 세일즈포스에서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만의 백엔드 언어, 즉 에이펙스를 배워야 돼요. 물론 에이펙스는 자바랑 비슷한 신텍스를 갖고 있는데 근데 자바랑 완전 달라요. 자바에서 우리가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아파치나 스프링 프레임워크들이 안 돌아가요. 돌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즉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만의 개발 프로세스랑 개발 툴이 있다. 즉 세일즈포스에서 개발하려면 즉 여러분들이 자기 컴퓨터에서도 실행을 못 하세요. 에이펙스를. 개발 오거를 받고 저기다가 매보하고 그 다음 실행시키셔야 돼요. 근데 자바는 뭐예요? 제 컴퓨터에서 그냥 JVM만 딱 깔고 에클립스에서 아니면 아파치 톰캣에서 그냥 서버 하나 돌리고 바로 실행할 수 있죠. 얘는 안 돼요. 네.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 부분들을 솔직히 세일즈포스 개발자만 알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세일즈포스 어드민도 알아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뭐라고 쓰냐면은 좋은 개발자 되려면은 최고의 어드민이 돼야 된다. 네. 어드민이 알고 있는 거 이상 알아야 된다.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공부할 게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이 질문 뭐였을까요? 답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만족한다, 뭐 그냥 괜찮다, 만족 안 한다. 질문이 뭐였을까요? 질문 만족도? 질문 만족도? 직무 만족. 오, 되게 낮은데? 뭔가 불만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 제목 읽어보세요. 좋은 개발자는 한국어로 뭐죠? 최고의 학습자죠. 뭐 공부를 좋아한다라는 건데 질문이 뭐였을까요? 드렐헤드? 드렐헤드 평가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잔인한데? 세일즈포스 전문가들이 그렇게 잔인하진 않아요. 솔직하지만 근데 잔인하진 않아요. 질문이 뭘까요? 일단 세일즈포스 개발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잖아요. 즉 그분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즉 지금 여러분들이 즉 세일즈포스 개발자이면서 본인이 지식에 얼마나 만족하시냐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의미가 나오죠. 이제 조금 좋게 나오죠. 불만족자가 더 많죠. 솔직히 만족하는 사람보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들도 자기가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좋은 지표라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로 여기 더 많았으면은 그만큼 세일즈포스 플랫폼이나 에코시스템이 혁신해서 그만큼 늦춰졌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혁신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근데 불만 많으신 분들이 많네. 네. 그러면 더 가봅시다. 다음 질문은 이제 뭐냐면은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즉 세일즈포스 개발자들이 지금 본인의 지식에 대해서 불만족이시다면은 불만족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를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냐라고 한 질문이에요. 얘가. 그러면 제일 큰 비중을 뭐가 갖고 있냐라고 하면은 LWC, 즉 Lightning Web Component랑 프론트엔드 개발이에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라면은 세일즈포스가 2017년에 DX라는 개발 패러다임을 발표하거든요. 그 안에 새로운 개발 도구들도 있었고 그때부터 사실 개발자들 삶이 엄청 좋아졌어요. 세일즈포스 개발자들이. 네. 2017년 전에 진짜 지옥 같았어요. 근데 2017년에 세일즈포스가 DX, 즉 Developer Experience, 개발자들의 개발 경험을 좋게 해주겠다라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는 다들 아시죠?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 언어 이름이 자바스크립트 아니거든요. 에크마스크립트라는 거예요. 에크마스크립트는 엑마위원회가 있어요. 즉 엑마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어떤 기능들을 가질지를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저기에 이제 실제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구글, 오라클, IBM, 마이크로소프트, GitHub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거죠. 등등 있는데 저기 세일즈포스 가입을 하는 거예요. 가입을 하면서 LWC라는 거를 발표했어요. 이걸 발표했는데 와 개발자들이 그날 진짜 명절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프론트엔드 개발에 세일즈포스에 더
뭐 이상하다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근데 진짜 이상한 자기만의 아우라 컴포넌트라는 개발 프레임워크가 있었어요. 아우라 컴포넌트. 그게 뭐냐면은 오로지 세일즈포스에서만 돌아가는 프론트엔드 컴포넌트들이에요. 이건 단점이 뭐냐면은 외부에서 엄청난 훌륭한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리액트로 하든 앵귤러로 하든 아니면 뷰로 하든 세일즈포스에서 아무것도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은. 즉 세일즈포스가 어디서 돌아가요? 브라우저에서 돌아가죠. 그러면 브라우저가 기본 웹 기술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기술이 제일 먼저 나오고 얘를 그 다음 어댑테이션 하기 위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HTML 프로퍼티도 우리가 1년, 2년 이후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라 때문에. 근데 그게 2017년에 바뀌거든요. LWC가 나오면서. LWC가 뭐 해주냐 하면은 특별한 게 없어요. 기본 자바스크립트랑 기본 HTML이랑 기본 CSS를 지원을 한 컴포넌트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아니면 HTML 아니면 CSS 알고 계시면은 AWS 개발 그냥 하시면 돼요. 기본 지식. 그렇게 해줬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걸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제. 처음에 세일즈포스에만 집중하고 아우라만 공부해왔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 넘어왔는데 우리가 공부할 속도가 더 빨라진 거예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도 지금 엄청 기능을 많이 추가하고 있고 브라우저들도 많이 추가하고 있고 HTML, CSS 자기만의 기능들도 가지고 나갔어요, 지금. 저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CSS 안에서 지금 SQL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해줬더라고요. 누가 그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저도 표정이 똑같았어요. 네. 아무튼. 그 다음 두 번째. DevOps. DevOps가 뭐냐면은 개발자들한테 쉽게 설명하는 과정이 맵업 과정이거든요. 즉 제가 개발했던 게 얼마나 빨리 제 컴퓨터에서 실제 비즈니스 사용자한테 얼마나 안전하게 그 다음 빨리 가냐. 그게 DevOps가 해결하는 제일 첫 번째 과제예요. 왜냐? 그거 왜 중요하냐면은 비즈니스 유저가 요건을 내면은 요건을 낼 때부터 우리가 개발하고 배포하고 그 사용자한테 전달될 때까지 그만큼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코드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제일 첫 번째 그냥 단순한 것부터 당연한 것부터 제가 개발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확신이 있으세요? 그 확신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비즈니스 유저한테 피드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제가 피드백을 들을수록 제가 개발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엄청 신나게 저는 다음 주 뭐 여행 가야 되는데 이번 금요일까지 빨리 마무리하고 가야지 하고 금요일에 배포하고 개발해줬어야 했는데 사용자가 제가 물어본 게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 기분 어땠어요? 네, 신나죠? 주말에도 개발해야 되겠네 하고. 네. 아무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개발을 시작하면은 최대한 금요일까지가 아니라 화요일, 수요일 제가 피드백을 받을수록 그만큼 제가 수정하는 코드의 금액도 그만큼 싸져요. 왜냐? 프로덕션에 올라간 코드를 수정하는 게 더 비싸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비즈니스 사용자한테 얼마나 빨리 그 다음 안전하게 배포하는 과제를 푸는 영역이 DevOps인데 여기도 또 사실 공부하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한국에서도 뭐 몇 명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외국에 세일즈포스 DevOps 엔지니어들이 따로 있어요. 지금 링크드인이나 아니면 인디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위에서 한국만 말고 뭐 제일 가까운 일본이나 아니면 호주나 아니면 유럽 딱 설정하시고 세일즈포스 DevOps 엔지니어라고 하시면 엄청 많이 나와요. 왜냐면 여기를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엄청 중요한 영역이에요. 네. 이거를 지금 개발자들이 두 번째로 뽑고 있어요. 제가 개발하는 거가 사실 중요하지만 근데 이거를 얼마나 빨리 그다음 안전하게 제가 프로덕션에 배포할 수 있냐. 이게 DevOps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가 우리가 절대 물론 이제 세일즈포스가 주도하는 주고하는 거죠. 네. 주고하는 우토피아 같은 세상이 뭐냐면은 모든 회사 내에 있는 모든 기업용 프로세스를 우리 세일즈버스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쵸? 어렵죠, 솔직히. 왜냐면 사용자들별로 자기
생각도 다를 거고 여기에 뭐 보안적인 아니면 거버넌스도 있을 거고 등등. 그래서 보통 일반 회사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회사도 되게 작거든요. 다른 아이토맥스 아니면 다른 이제 큰 파트너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엔지니어만 13명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우리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이 15개가 넘어요. 즉 대기업을 가면은 미쳤어요. 저기는 그냥 10,000개 그냥 넘어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세일즈포스 제품을 개발하는데 다른 제품들이랑 무조건 연결을 해야 돼요. 얘가 API 개발이죠, 인테그레이션. 그게 ERP가 됐든 아니면은 아까 커머스도 얘기를 했는데 제품 정보도 가져와야 되고 결제도 붙여야 되고 등등. 즉 이 영역, 즉 기본적인 프로토콜, 즉 REST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실제 기업에 나가 보시면 별짓 이상한 프로토콜들이 엄청 많아요. 더 지금 유명해지고 있는 게 이벤트 기반, 즉 서비스 버스라고 하는데 이게 플랫폼 기반으로 연계하는 프로토콜들도 엄청 많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인테그레이션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개발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제일 네 번째 이거 왜 나왔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아마 세일즈버스 에이펙스를 보시면은 처음에 에이펙스 나왔을 때보다 지금 많이 발전됐거든요. 근데 발전될수록 뭐냐면은 그만큼 개발자들이 개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코드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코드의 품질을 높이는 게 뭐예요? 디자인 패턴이에요. 즉 자료 구조나 디자인 패턴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는 시도들도 시장이 많았고 그다음 그 시장에서 좋은 디자인 패턴이라고 증명된 것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조금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architects.salesforce.com에 들어가시면 돼요. 즉 저기서도 세일즈버스 안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패턴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세일즈버스 개발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세일즈버스 개발자가 기본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인데 근데 저는 기본이라고 보기에는 각각 이 영역이 특히 이 세 개가 깊이가 너무 깊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언제나 얼마나 공부하든 다 부족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한테 관심이 되는 영역을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거에 깊게 가시는 게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이제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네. 그 다음 세일즈버스 개발자는 좋은 설계자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세일즈버스 기본 코드 아닌 설정이나 아니면은 자동화 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플로우 아니면 엑스터널 서비스라는 것도 있고 엑스터널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제가 코드 한 줄도 안 쓰고 API 연결할 수 있거든요. 네임스 크레덴셜스라는 것도 있고 등등. 즉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요건을 받았을 때 웬만하면 제가 굳이 코드를 써야 되냐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일 먼저 질문이 제가 이 요건을 잘 이해했냐라는 건데 근데 두 번째는 제가 굳이 이걸 코드로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기본인데 근데 다행히도 전 세계 개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코드로만 저는 해결한다라는 분이 25%고 나머진 분들이 웬만하면 다른 세일즈버스의 이제 UI, 즉 플로우나 등등 이제 코드 안 쓰고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아니면 둘 다 섞어서 쓰는 분들이 많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뭘 사용을 해야 될지. 오케이, 이제 좀 더 기술적인 영역으로 넘어갈 텐데 그래서 뭐에 집중을 해야 될까? 공부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딱 신입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에이펙스죠. 에이펙스라는 자바스크립트에 집중을 하시면은 이거는 거의 하루 종일 사용하시는 제일 대표적인 두 개 언어가 될 거예요. HTML이랑 CSS도 지금 우선순위가 조금 높아졌어요. 아까 얘기한 이유 때문에. 근데 이 두 개가 어차피 기본이고 좀 더 비중을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두 개를 공부할 수 있는 영역 리소스 어딜까라고 하면은 GitHub에 Apex 레시피라는 거랑 그 다음 LWC 레시피스라는 리포지토리가 있어요. 이건 세일즈버스가 직접 운영하는 거거든요. 저기에 엄청난 훌륭한 세일즈버스 개발자들이 예시 코드를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많이 읽어보고 왜 이렇게 썼을까 하고 분석을 해보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그 다음 세일즈버스의 기본 에이펙스 개발자 가이드가 있어요. 데벨로퍼 가이드. 그 다음 LWC 개발 가이드가 있어요. 그거를 다 읽으셔야 돼요. 한 번 아니라 두 번 아니라 세 번. 세 번 다 읽으시잖아요. 나중에 저를 볼 때 감사하다고 하실 거예요.
트레일 헤드만으로 부족해요. 트레일 헤드도 보시되 에이펙스 데벨로퍼 가이드, LWC 데벨로퍼 가이드 이 두 개를 3번 보세요. 오케이? 그때 명확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은 GitHub에 넘어가서 에이펙스 레시피, LWC 레시피를 보시면은 다른 개발자들이 이 데벨로퍼 가이드에서 보신 내용들을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실 거예요. 네. 책에서 본 거랑 실제 그 현업에서 보는 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HTML, CSS는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할게요.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다음 솔직히 이 두 개를 이미 AI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기본만 알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전문적인 부분을 AI 도움을 받아서 조금 수정하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에 바이썬이 왔는데 바이썬이 왜 왔냐면은 우리가 보통 바이썬을 언제 쓰냐면은 데이터 처리할 때, 즉 데이터를 이제 임포트 엑스포트 하잖아요. 우리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는 프로젝트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보통 우리가 데이터 정제를 바이썬으로 해요. 데이터량이 적으면은 엑셀로 해요. 그 농담 있잖아요. 그 일단 소프트웨어학과 아니면 컴퓨터 공학과 나오신 분들 있어요? 다 비전공자예요? 다 비전공자?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 공학과? 그 농담 그러면 알 텐데 1학년 때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배우고 2학년 때 C 배우고 3학년 때 자바 배우고 4학년 때 이제 파이썬 배웠는데 회사에 갔더니 엑셀 시키더라고. 네. 엑셀에서 하는 업무가 많을 거예요, 사실. 데이터량이 적으면은. 근데 데이터량이 넘어지면은 엑셀이 안 열려요. 그럴 때 이제 데이터 정제를 바이썬으로 하는 경우들이 생길 텐데, 그래서 바이썬을 데이터 처리할 때, 즉, 판다스만 CSV 파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은, 툴들. 야,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와주는 툴들이에요. 괴롭히는 툴들이 아니라 이 툴들을 사용을 하면서 개발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개발 코드 수준도 그 다음 쓰고 계시는 코드의 완성도도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같이 못 쓰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Illuminated Cloud라는 게 있거든요. 뭔지 아시죠? 이게 인텔리제이 기반 세일즈버스 개발 도구예요. IDE죠. 근데 얘는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꼭 이거 써라고 하면은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웬만하면 얘를 안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얘는 유료 앱인데 뭐 유료라서가 아니라 되게 싸요, 가격이. 근데 유료인 만큼 기본으로 해주는 기능이 많아요. 즉 이거는 단점이 뭐냐면은 제가 모르는 과정에서 백단에서 어떤 작업을 얘가 하고 있는지 모르는 과정에서 제가 세일즈버스 개발할 경우가 높아져요. 그래서 처음에 세일즈포스 개발하시면은 VS 코드 세일즈포스 익스텐션만 설치하시고 얘로 개발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웬만한 거를 다 수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얘로. 근데 그만큼 이해도가 높아져요. 제가 지금 코드를 어떻게 수정하고 있고 제 코드가 어떻게 배포되고 있고 제 코드가 어떻게 디버깅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하실 거예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일단 첫 번째 이걸 꼭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 Salesforce CLI라고 있어요. 얘도 솔직히 열심히 공부하면 일주일 안에 다 마무리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Salesforce CLI가. 오케이, 중간에 커피 마시면서 하면 한 2주. 근데 이걸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가 저를 두 번째 봤을 때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이 Salesforce CLI 법도 배우시면. 너무 쉬워요. 한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근데 평생 쓰실 거예요.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그래서 얘를 잘 이해하시면 엄청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진 것들은 사실 네, 회사에 가시면은 아마 당연히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진 거는 그냥 알아서 쓰시면 되고, 근데 이 두 건은 공부하면서 쓰세요. 나머진 것들은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Apex BMD는 제 코드에 보안, 지약점이 있냐 없냐, 그 다음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가 따르고 있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줄 거고, 얘는 자동으로 해줘요. 프레티어는 제 코드 인텐데이션 아니면 잘 아시죠? 탭 아니면 스페이스 그거를 잘 지켜주는. 얘도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 Git 그래프는 Git에 이제 제 코드가 어떤 플로우로 올라와 있는지를 보여주고 등등인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얘네들이에요. 이 두 개. 나머진 것들을 그냥 사진 찍고 가시고 아니면 이 자료도 제가 드릴 텐데 집에 가서 그냥 심심하실 때 릴스 보다가 딱 5분만 쉬시고 하나씩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내용이 나와요. 사용하기 제일 쉬운 툴들이에요.
네, 사용하기 되게 쉬워요. 근데 엄청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안 쓰는 것보다. 네. 얘만 빼고. 얘를 그냥 다음에 제가 X 해놓고 올게요. 되게 싫어요, 좀. 오케이. 여기까지인데, 일단 제가 첫 프로젝트로 넘어가기 전에 추가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제가 웬만하면 세일즈버스 개발자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나 아니면 이 내용을 듣다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나왔으면은 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럼 두 가지 경우인데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다 이해했거나 부자죠? 네, 편하게 질문하세요. 네. 네. 공부법이 없어요. 이건 제일 좋은 게 그 고객사에 가서 이게 회사에 가시면은 예를 들면 파트너사 가시면은 제가 당연히 이제 기대를 할 텐데 상사가 세일즈포스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이게 여기에도 있는데 혹시나 이 부분에 그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는 이 책을 추천하거든요. Salesforce End-to-End Implementat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근데 영어만 있어요. 한국어 반영 없는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엄청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세일즈포스 도입을 하는 과정이 이 네 가지 과정으로 나눠지거든요. 개발 전에 과정이 있고, 그 다음 개발 과정이 있고, 롤아웃이 있고, 그 다음 CI, 즉 Continuous Improvement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회사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파트너사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의 커스터머에 우리가 개발자로 들어가면은 그나마 더 좋아요. 왜냐면 저기 있는 각각 도메인별로, 즉 마케팅이나 서비스나 세일즈나 그분들에 있는 이제 상사들을 찾아가서 단순한 워크숍을 해달라고 요청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회사 상황을 제가 이해하고 싶다 차트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 파트너사라고 하면은 더더욱 어려워요. 그러면 가서 이제 그 작업을 우리가 언제 하냐면은 그 개발 전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리데벨롭먼트라고 외국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여기를 이제 그 프리세일즈 단계라고 해요. 왜냐면은 고객이 세일즈포스를 모르잖아요. 세일즈포스 라이선스도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 다음 세일즈포스 기능들도 복잡한데 뭘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우리 같은 파트너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최대한 그 고객이랑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잘 개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죠. 고객이랑 얘기하는 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비즈니스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직접 고객사한테 물어보면서 공부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근데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도 여기서 나와요. 이 책에서. 읽어보시면 방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즉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핑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BPM이라고 하는데 BPM도 한 3개, 4개 그 유형이 있어요. UBPM이 있고 BNBPM 있고 되게 많아요. 이거를 근데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핑들도 만든 사람들이 개발자들이에요. 개발을 해야 되는데 비즈니스를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 이거를 좀 더 어떻게 좋게 분석할 수 있을까 하고 만든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부해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근데 어차피 제일 좋은 방법이 직접 고객사한테 물어보는 거. 근데 이거를 그나마 틀을 잡아주는 게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답변이 됐을 거다라고 제가 기대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질문. 또 있으세요? 네. 음. 아하. 어, 좋은 어드민 되려면, 아니, 답이 되게 쉬워서 제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아니, 답이 쉽죠. 이걸 하는 게 어려워요. 뭐 답이 왜 쉽냐라고 하면은, 세일즈포스 플랫폼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답이 쉽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서, 하나만 방법이 없죠, 솔직히. 즉, 다 해야 돼요. 트레일 헤드도 하고, 그 다음, 우리 커뮤니티 행사들도 많아요. 그 행사들에 나와보면은, 사실 세미나로 나오는 이제 그 발표하시는
분들의 말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거 끝나고 네트워킹하는 시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실제 세일즈포스를 자기 회사에서 쓰고 있는 고객사들도 많이 와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가 먹혔다, 뭐 막혔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거는 즉 답이 세일즈포스 플랫폼을 잘 이해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는 방법이 되게 많고 다양해서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항상 쉬운 질문들이 제일 어렵죠, 대답하기. 아하. 그렇죠. 음. 저한테 이제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은 세일스포스를 잘한다라는 기준이 고객이 자기 요건을 얘기하잖아요. 이거 우리는 이런 거 어렵다. 뭐 이런 거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이 기능을 쓰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그게 세일스포스를 잘하는 기준이다. 네. 그거죠. 그다음 여기서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나중에 이 지금 비즈니스 유저가 말하고 있는 게 나중에 바뀌었을 때 예를 들면 일주일, 한 달, 1년, 5년 후에 이 요건이 바뀌었을 때 제가 얼마나 빨리 수정할 수 있냐.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돼.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절대 멈추지는 않거든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제가 얼마나 처음 이 기능을 쓰면 되지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빨리 그다음 쉽게 네 기능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거까지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최고예요. 사실 어렵죠. 네. 네. 다음 질문. 더 하나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메일로 받았을 때 비전공자는 좋은 세일즈포스 개발자가 될 수 있냐?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이투맥스에서 연구소장을 했을 때 제 연구소에 제일 많을 때 40명까지 개발자가 있었거든요. 40명까지. 근데 그 40명 중에서 전공자는 제가 더 그때 세우면서 엄청 웃으면서 다녔던 시기가 있는데 7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분들이 다 비전공자예요. 어느 정도 비전공자면은 일본어 학과 나오신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 그 옛날 뭔가를 이제 발견하고 맞아요. 그럼 되게 발음이 어려운데 아무튼 그런 안트로폴로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세일스포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심리학과 출신도 있었어요. 지금 LG전자에 계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최대한 비즈니스랑 그다음 세일즈포스 플랫폼을 배우는 욕심만 있으시면 아마 좋은 결과 나지 않을까. 병건님 전공 뭐예요? 그니까요. 전공자 아니잖아요. 그거 안 썼죠 학교 다닐 때. 그니까 오케이.